매일 가족을 생각하며 견인차를 몬다는 안영석 씨. 함께 일하던 동료의 죽음으로 그의 일상도 멈춰버렸습니다. 정말 착한 형이었죠. 저희 사무실에서도 솔선수범 되고 그러고 안 있었으면 안 죽었어요. 현장에서. 제일 불쌍한 거예요. 저희 형이. 왜냐 고생만 하다 갔거든요. 사고는 편도 3차로인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일어났습니다. 전날 내린 눈이 얼어붙으며 차들이 연이어 미끄러지고 있었는데요. 사고 차량을 수습하기 위해 세워둔 동료 기사의 견인차에 승용차가 충돌하며 2차 사고가 벌어진 상황. 자신의 견인차를 살피려고 막 발걸음을 옮긴 순간이었습니다. SUV 차량이 뒤를 덮친 겁니다. 안영석 씨도 동료 기사들과 함께 사고 현장에 출동해 있었는데요. 이제 차가 달려오는 걸 보고 형 뛰어라고 얘기하고 저는 차 앞으로 이제 전 뛰었어요. 저는 이제 그 형이 피한 줄 알았어요. 피한 줄 알고 이제 그 형을 찾으려고 형 이제 현장에서 형 어딨어 이제 그러고 있는데 길에 누워 있더라고요. 안영석 씨는 간발의 차로 SUV를 피했지만 동료는 그대로 부딪히고 만 겁니다. 도로 위 운전자와 견인 기사가 미처 안전지대로 대피하기 전에 발생한 안타까운 인명피해. SUV 차량은 사고로 인해 비어있던 1차로 먼 지점에서부터 빠르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을 맞닥뜨린 후에야 다급히 차량을 제동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는데요. 이 세 번째 충돌로 인한 피해자는 동료 기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2차 사고를 내고 막 승용차에서 내리던 운전자도 SUV 차량에 치여 크게 다친 거죠. 일단 저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요, 중상인 분 한 분 계셨고요, 신정지 있으신 분 이송을 했었거든요. 특히 얼음 빙판길 같은 경우는요, 대응을 잘 못하는 그 길이 돼버리잖아요. 2차 사고에 좀 유의를 좀 하셔야 되고 좀 안전한 곳으로 좀 대피를 하셔야 돼요. 그날은 3일 연속으로 눈이 오는 바람에 긴급 제설 작업을 했지만 모든 도로의 결빙을 없애긴 어려웠습니다. 동료의 사고가 발생하기 6시간 전 새벽 3시부터 위험은 예고됐습니다.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과 도로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부딪히는 비슷한 사고가 있었던 겁니다. 이 새벽 사고 현장에도 출동했었다는 안영석 씨. 사고 나 있던 위치가 코너고 이제 내리막길이라 차들이 이게 시야가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이라 경찰도 엄청 현장에서 위험했거든요. 경찰도 차에 치일 뻔하고 저도 사람인지라 차에서 내리질 못했어요. 이제 사람을 치고 얼마 안 있다가 또 택시가 와서 택시가 저희 차량을 치고. 새벽 사고의 피해자들은 모두 눈길에서 단독으로 미끄러진 후 도로 위에 서 있던 운전자들이었습니다. 이후 벌어진 사고도 도로에서 사고 조치를 하고 있었던 사이에 벌어졌는데요. 곧바로 안전지대로 가지 않고 사고가 난 현장에서 움직이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고 처리를 하겠다고 보험사를 기다리겠다고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그분들도 길이 미끄럽고 차가 막히고 하는데 어느새 그 1차선에서 자동차 전용도에서 언제 기다려요? 그걸 올 때까지. 1차 사고 차주들은 보험회사 직원의 조언에 따라 사설업체의 견인을 거부했던 겁니다. 보험회사 소속 견인차를 기다리는 상황이었는데요. 몇 시간 전 같은 도로에서 사고를 목격한 제보자가 차주들을 설득하고 나섰답니다. 주변 졸음 쉼터까지 무료로 견인해주겠다고 했지만 누구도 따르지 않은 겁니다. 보험사는 왜 사고 현장에서 차량을 이동하지 말라고 한 걸까요? 보험사가 빼지 마라고 했던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고객 마음대로 레카를 썼을 때 비용이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설 레카차를 이용하지 마라고 했던 상황인 것 같거든요. 문제는 과다 요금이 청구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동안 사설 견인차는 사고 후 경황이 없는 운전자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운임고지 없이 차를 옮기고 과다한 요금을 청구해 운전자와 분쟁을 벌이는 일이 잦았는데요. 아마도 보험사의 대처는 이를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용하지 말라는 건 뭐 좋다 이거예요. 근데 운행이 되시면 자동차 전용 도로든 고속도로든 위험한 구간에서는 그 갓길로만 빼서 사고 처리했으면 저희 사무실형은 그렇게 안 됐잖아요, 현장에서. 차량 이동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서둘러서 안전지대로 이동해야 합니다. 해당 사고의 차들은 곧바로 운행이 가능한 상태로 보여 안타까움이 남는데요. 근데 지금은 키로당 얼마다고 이게 표준 요금이 있어요. 그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 사고 난 사람들은 법적으로 정해진 동의서를 받아야지만 요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제는 사설 견인차도 운전자에게 표준 운임 비용을 표기한 군안 동의서를 받아야만 합니다.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요금을 반드시 통보하게끔 법이 강화된 건데요. 이동 거리가 조금 늘어났다며 추가 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요금 폭탄을 안기는 관행이 이제는 통하지 않는 겁니다. 차량 파손이 심해 이동이 불가능할 경우 이 군안 동의서만 명확하게 작성한다면 사설 견인차를 이용해도 충분히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그 현장에서 이렇게 계속 사고 처리를 하려고 장시간 방치하지 마시고 갓길 같은 안전지대에 좀 이동하시고 난 다음에 처리해도 괜찮으시니까 이제 2차 추돌 사고 나면 이제 큰일 나죠. 치사율이 높은 치명적인 2차 사고,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로 차를 옮겨 보험사를 기다리는 게 안전합니다. 이번 사고를 살펴본 전문가는 아쉬움이 남는 지점이 있다는데요. 사고 현장에 여러 대의 견인차가 곧바로 출동해 있었다는 점입니다. 여러 대가 와서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사고에 관련돼 가지고 역할 분담을 하면 돼요. 뒤에 가서 한 사람이 서서 교통 통제를 하거나 여기 사고 났습니다라는 걸 알려줘야죠. 늘 차 오는 쪽을 쳐다보면서 위험 상황을 비켜갈 수 있게 조치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1번입니다. 2차 사고는 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차량 운행이 가능하면 자력으로, 파손이 심각하면 견인차를 이용해서 반드시 사고 현장을 탈출해야 합니다. 갓길이나 졸음 쉼터를 제외하고는 도로 위에선 어느 곳이라도 안전한 곳은 절대 없습니다. 이 운전업을 하면서 이렇게 현장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지만 저희도 2차 사고 방지하기 위해서 경광등도 켜고 있고 뭐 쓰러지셨거나 많이 다치신 분 있으면 먼저 119에 신고해주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재발 방지를 좀 같이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네, 참 안타깝습니다. 차량을 미리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말이죠. 그동안 사설 견인차에 대한 불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요. 2년 전부터는 강제 견인을 방지하는 법이 생겼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표준 요금에 맞는 군안 동의서를 꼭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약관에 따라서 보험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1차 사고가 나지 않으면 2차 사고가 날 일도 없죠.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선 지켜야 할 게 참 많지만 그중에서도 중요한 건 어떤 돌발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지키는 겁니다. 교통사고는 나만 잘한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불행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다는 조성호 씨. 처음 당해도 아찔한 사고를 2번이나 겪게 됐습니다. 순간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피할 수 없는 게 있구나. 빨리 여길 떠나야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블랙박스 영상은 제보자가 너무나도 벗어나고 싶었던 순간입니다. 옆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해 들어오는데요. 갑자기 전방 차들의 비상등이 깜빡이더니 급정차합니다. 제동장치에 계속 발을 얹고 있어 아슬아슬하게 충돌을 피한 제보자.
전방 상황이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알고 보니 제보자 차량 앞으로 사고 차량이 줄지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요금소를 앞두고 교통이 혼잡한 이곳에서 다들 어쩌다가 사고에 휘말리게 된 걸까요? 안전거리만 충분히 있었으면 안 났을 사고입니다. 딱 그거 하나. 안전거리.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차가 차선을 바꾼 이유가 제가 달리던 차선이 흐름이 좀 괜찮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차하고도 이제 거리를 좀 더 뛰었는데 갑자기 언뜻 그 앞차 저 앞쪽에서 뭔가 이제 파편 같은 게 좀 튀고 차들이 이렇게 언뜻 흔들리는 게 보이는 겁니다. 결국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해 발생한 연쇄 추돌 사고였습니다. 총 7대 차량이 추돌한 이번 사고. 다행히 운전자들이 무사히 내리는 모습이 블랙박스에 포착됐고 사고 이후 현장에 경찰과 소방관이 출동한 기록이 없는 걸 확인한 결과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조성호 씨에게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는 올해가 처음이 아닙니다. 요번에 비슷한 상황이 또 되니까 아 이건 정말 꼭 내가 이거는 꼭 제보를 해야겠다. 수년 전 친구들과 함께 고속도로에 올라 막 터널에 진입한 제보자. 얼마 달리지 않은 때였습니다. 급히 멈춰선 제보자 뒤로 후방 차량이 연달아 추돌한 건데요. 제대로 위급 상황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몇 번의 추돌 뒤에 이제 버스가 들이받고 제가 이제 앞차 추돌하고 일단 내리고 나서 보니까 터널이 완전 다 막혀버린 겁니다. 연쇄 추돌이 발생한 터널 내부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뒤에서 달려오던 SUV와 승합차, 마지막으로 고속버스까지 추돌하며 제보자도 앞차와 부딪히게 된 건데요. 두 번의 큰 사고를 경험하면서 드는 생각이 많았다는 조성호 씨. 아무리 발달을 해도 앞으로도 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은 같은 사고는 또 계속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최소한 앞차와의 거리, 안전거리 확보만이라도 하시면은 내 생명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 다 지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비슷한 사고를 겪은 또 다른 제보자. 앞 차량이 비상등을 켜며 급 차선 변경을 합니다. 도로 한복판에 SUV가 서 있었던 건데요. 위험 신호를 보고 급히 멈춘 제보자와 다르게 바로 옆 차로의 승용차 속도는 확연히 빨랐습니다. 광교 쪽이다 보니까 차 통행량이 워낙에 많은 곳이에요. 굉장히 짧은 구간이기 때문에 급차선 변경이 굉장히 많은 구간이에요. 1차로는 좌회전하는 차량인데 그쪽으로 들어가는 차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보자 앞 차량이 전방 상황을 뒤늦게 파악하고 좌회전 차로로 급 차선 변경을 했습니다. 승용차는 좌회전 차선에 차량이 없는 것을 보고 과속하다 끼어드는 차량을 피하지 못했는데요. 차량이 우선 파손이 좀 심각했고요. 조수석 쪽이 많이 이제 굳어져 있었었고 트렁크 쪽이 완전히 파손된 걸로 목격을 하고 다행히 사고 차량에서 운전자가 내리는 게 보입니다. 경찰에 확인해본 결과 큰 피해는 없었는데요. 블랙박스로 영상을 보니까 뒷차도 저한테 간신히 사고를 면했더라고요. 1m도 안 되는 차간 거리를 두고 간신히 멈춘 제보자. 후방을 뒤따르던 차량도 갑작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칫하면 연달아 추돌할 뻔했는데요. 20cm, 30cm? 그 정도일 것 같고요. 아찔하죠, 아무래도요. 짧은 찰나에 이제 운전자는 항상 판단을 하고 대응을 하고 시간을 벌고자 하려고 하면 안전거리가 최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차 뒤를 바짝 붙어서 주행하는 차량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실제로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는 매년 2만 건 이상 발생합니다. 5년 동안 전혀 줄지 않은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을까요?
안전거리는 앞차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거기에서 후속 차량이 잘 대응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인지하고 판단하고 조작하는 그 3요소가 있는데 인지하고 판단하고 조작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기 전까지 차량이 이동한 공주거리와 브레이크를 밟은 후부터 차량이 정지하기까지의 제동거리를 바탕으로 여유 시간을 더한 것이 안전거리입니다. 눈이나 비가 올 때는 더 충분하게 안전거리를 둬야 하는 이유인데요. 달리면서 차간거리를 어림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시내도로에는 점선과 점선 사이 간격이 8m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동차 전용도로 같은 경우는 점선과 점선 사이 거리가 20m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 확보만큼 옆차로를 달리는 차와의 거리가 중요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차로를 바꿀 때인데요. 차로 변경 시에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안전할까요? 우선은 이제 사이드미러, 후사경을 어떻게 세팅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후사경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자, 안쪽 부분에 차가 있으면 차로 변경을 시도하셔도 되고 바깥쪽 부분에 차량이 있다고 하면 차량이 조금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서 차로 변경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후사경 지평선 부분이 중앙에 오도록 잘 맞춘 뒤 옆차선에서 달려오는 차량이 어디에 보이는지에 따라 거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실 후사경만 가지고 예방을 하기보다는 차로 변경하실 때 방향 지시는 반드시 점등하셔야 되고요. 자, 숄더 체크라고 하는 고개를 돌려서 확실하게 옆차로를 확인하시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차 사고를 줄이는 방법은 1차 사고가 나지 않는 겁니다. 겨울철에는 평소보다 차간 거리를 더 확보해야 합니다. 기상 악화로 도로가 미끄러울 땐 운행 속도도 충분히 감속해서 보다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